28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고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학생들의 항일 운동. 오늘 히어로는요, 1929년 11월 3일 뜨거웠던 그날 학생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6년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는데요. 흔히 이 세 가지를 독립운동 3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이 통학 열차에서 이 광주 여학생을 이제 일본인들이 뱅긴 머리를 잡고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시작된 이 열기가 계속 이제 두세 달 동안 이제 뻗어 나가면서 학생들이 참여했던 그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가 194개 교예요.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위에 참가하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동행과 학교를 나가지 않는 거죠. 실제 이 장제성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 싸움이 난 이유가 애초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민족적인 차별과 억압이었으니 이것을 기회로 전국적인 독립투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행해보자,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장제성이었어요. 11월에는요, 빨간 공휴일은 없잖아요. 근데 3월, 6월, 8월에 버금가는 만큼 중요한 날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수능이요. 수능이요? 네. 독립운동 관련. 네, 맞아요. 독립운동 관련해서 좀 생각해보세요. 네,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죠. 네, 며칠이죠? 음, 광주 학생운동은 11월 3일, 순국선열의 날은? 17일. 약간 맞습니다. 느낌이 예전에 저희가 한번 날짜 갖고 한번 우리가 괴롭힌 적이 한번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저희를 골탕 먹이려고. 네. 네, 잘 기억해야죠. 11월 3일이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인데요. 이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에 대해서 정상규 작가님께서 잠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사실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제 학생의 날이었다가 또 뭐 56년도 시절에는 이제 반공의 날로 불린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법정 기념일로 이제 독립운동 기념하는 이제 학생 항일운동 기념의 날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날은 이제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그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 기념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네요. 그렇죠. 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919년 3.1운동, 그리고 1926년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1929년 광주 학생운동이 있었는데요. 흔히 이 세 가지를 독립운동 3대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주체가 된 이제 독립운동으로서 학내 문제만 그치지 않고 식민지 교육 정책, 그다음에 우리의 독립운동까지 의미를 이제 부여했던 아주 우리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제 독립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광주 학생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계기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이제 좀 지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문화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이 나주라는 곳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것은 이제 광활한 이제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 지역에서 특히나 이 농민들이 이 일본 지주들에 대한 수탈이 굉장히 심했어요.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동양철식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한 번쯤 교과서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어떤 기관들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 전라도 지역이었고 광주와 나주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노동력을 전부 착취하고 본인들이 만든 이 생산한 곡식을 가져갔던 일본의 대지주의 아들들이 그 근처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10대끼리도 마치 서열이 나뉘어져서 그 민족적인 약간 반감의식, 항일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문화적인 사건은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근대화라고 하고, 그리고 이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자유권을 박탈해서 조선 말을 한마디 쓰면 그것 때문에 퇴학을 시키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꽃을 보고 저 꽃이 뭐니, 근데 무궁화다, 무궁화라고 말했다가 학교를 퇴학당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 조선인들 사이에서의 반감이 어마어마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이 통학 열차에서 이 광주 여학생을
일본인들이 댕긴 머리를 잡고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하필 목격했던 사람이 그 여학생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박준채 이제 선생님, 사촌 동생이죠.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항의를 하죠. 사과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또 봐요. 그거를. 그리고 다짜고짜 와서 일본 학생 편만 드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준채 선생의 뺨 3대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우리 학생들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제 분통이 터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열차 안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도 다 일본 학생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지만 네. 화를 삼킬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이 열차 안에 그 당시에 또 광주일보 그 일본인 기자가 한 명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조건 조선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또 기사를 이제 오버성 기사를 또 내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였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죠. 우리 예.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썼겠어요. 네. 안 봐도 비디오네요. 사실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만 가지고 계기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아까 뭐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부터 쌓인 게 많았겠죠? 엄청났죠. 사실 아까 전에 그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3대 독립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가 1919년 3.1운동, 그다음에 1926년에 있었던 60만세 운동, 그리고 다음 마지막이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인데 이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중심이었던 구심점이 다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19년에 고종 황제 승하하고 모였고 마지막에 중간에 26년 때는 또 순종 황제가 승하하고 또 모였고 이 29년도에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자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전부터 어떤 운동을 펼치려고 했던 민족의 어른들이 함께 가세를 해서 이 운동이 학생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전국적인 항일 운동으로 이제 번지게 된 거죠. 당시에 이 11월 이제 1일 날 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3일이 됐는데 이 11월 3일이 어떤 이제 계기로 시작이 되냐면 사실 일본의 일왕이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게 명치절이라고 해요. 그 명치일이 이때였는데 이날이 하필이면 개천절이었어요. 음력으로. 이 우리 조선인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음력을 더 이렇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우리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단군 고조선 건국인 개천절에 일왕의 명치를 기념해서 기미가요를 부르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때 침묵 시위를 하고 그리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런 어떤 단체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 이거 장난이 아니다. 뭐 좀 사전에 이들을 어떤 조치를 해야겠다. 왜? 사전 경험이 있잖아요. 네. 1926년도에 60만세 운동 한번 경험했죠. 3.1운동도 그 전에 3.1운동도 네. 경험했잖아요. 학생들이 뭔가 또 조짐이 이게 뭔가 그 전하고 비슷하다 상황이. 만만의 태세를 갖췄겠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들을 강경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행사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또 일본인 학생들이 패거리를 지어서 우리 조선인 학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단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댔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급속도로 그날 이제 퍼진 거죠. 그래서 광주 지역 학생들이 광주역으로 다 몰려간 거예요. 경찰, 소방대까지 다, 그 교사들까지 다 총 출동해서 말린 뒤에야 싸움이 끝났어요. 그리고 되게 사상자도 많이 났고 다친 분도 많았고. 근데 이게 학생들 싸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끼리 싸운 거에서 그냥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개입하냐면 총독부가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총독부가 왜 개입하게 되냐면 우리 1926년에 60만세 운동 때 또 3.1운동을 경험했잖아요. 일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경성 지역에만 군인들을 7,000명 정도를 투입시켜 놨었어요. 이거 막으려고. 7,000명이나.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광주에서 그런 이제 조이즘이 보이니까 초전에 이거를 이제 씨를 자르려고 했던 거죠. 맞아요. 네. 그럼 광주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큰 규모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약 1천여 명 이상의 어. 학생들과 어른들이 함께 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미 이게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잘 조직된 그 조직의 어떤 리더들이 있었고 조직이 세팅돼서 대표적으로 장재성이라든지 당시에 이 성진회 출신의 독서회 출신의 학생 간부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진다면 뭐 전대협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이 광주 지역에서 그런 청년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이 동맹에 속해 있던 간부들이 서로 학생들을 모아서 그 힘으로 같이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때 놀라운 것은 당시에 이 광주 학생 운동을 도왔던 외지인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컸고요. 그 외지인 중에서 여성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미니스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 광주 지역에 직접 내려와서 이 사건을 보고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 있는 다른 여학교들한테 지금 광주에 있는 여학생이 성희롱을 당했다. 남자들이 일어나라 이러면서 막 여성 운동가들이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큰 움직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어느 기간 동안 이 시위가 확산된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10월 네. 말이었고 11월 3일 날 1차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 광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였고요. 네. 근데 12월 말경에는 이제 광주에서 처음에 일어났던 그 청년 동맹 이들은 대부분이 붙잡혀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곽에 있는 외지인들이 어떤 와가지고 전파했던 분들 그분들에 의해서 서울 지역은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도 계속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에서의 시위는 끝났지만 네. 전국적으로 퍼져서 그 운동이 끝난 거는 그 다음에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시위에 참가하는 방법 하나랑 그다음에 동맹화, 학교를 나가지 않는 거죠. 이 이제 분위기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12월 9일 날 드디어 서울에서도 시위가 벌어집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이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1월에 시작된 이 열기가 계속 이제 두세 달 동안 이제 뻗어 나가면서 학생들이 참여했던 그 시위에 참여했던 학교가 194개교예요. 그리고 총 참여 인원이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났던 이제 운동이었던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개입이 되면서 더 커졌잖아요. 아무래도 누군가의 조력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힘이 있었을 것 같은데. 192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독서회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하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독립운동의 한 큰 축이 됩니다. 근데 이 독서회가 학생 비밀 결사대로 많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요. 한 예로 부산 동래에서 만들어진 혁조회라는 게 있었는데, 네. 이 혁조회가 나중에 이제 검문을 당하면서 그 이제 꼬치를 잡혀갖고 탄로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되게 학생들이 잡혀 들어가서 고문을 받아요. 3명이 죽거든요. 그 고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독술이에요. 친일 경찰 노독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성진회가 독서회로 발전되면서 이 광주 학생 운동의 큰 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활동들에 이제 신관회 같은 이제 조직들도 같이 가담을 해서 전국적 확산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거죠. 신간회가 이제 1920년도 중반부터 1930년도 초반에 독립운동사에 큰 이제 족적을 남긴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이런 정치적인 용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때도 이 독립운동에도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과 우익 계열의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크게 보면 정오회라든지 아니 조선민흥회라든지 이런 어떤 크게 이념적으로 좀 다른 수단이 달랐던 하지만 목적은 좀 같았던 이런 독립투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힘을 합쳐요. 이들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민족유일당 운동 혹은 뭐 단일 어떤 단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좌우익이 합쳐서 좌우익에서 활동했던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 뭐 1919 이제 1919년도 3.1 만세 운동 때 참여했던 만해 한용운 선생도 있고요. 조선일보 때 회장이었던 이상재 선생부터 해가지고 동아일보의 송진우,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신간회가 만들어지는데, 당시 신간회의 지부가 전국에 144개. 그러니까 144개나 됐고, 그리고 당시 단체 회원만 해도 한 4만여 명이 됐어요. 그리고 1927년부터 이 광주 지역에 신간회 광주 지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미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이 성진회라든지 아니면 신간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이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족적 차별이 일어났을 때 당시 어른들이 이것을 지금 광주에서 지금 이런 학생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인 독립운동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라고 당시 신간의 간부들이 중앙지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지령을 내려가지고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변화하는데 큰 공을 세우죠. 그래서 신관회가 12월 14일 날 서울 지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탈로 나요. 탈로 나요? 네. 그래서 간부 40여 명이 잡혀 들어가요. 또 잡혀가는. 네. 근데 이제 신관회가 이제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주 학생운동이 신간회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탄로나면서 신간회 조직이 완전히 좀 와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신간회를 없앤다는 것 자체가 마치 과거로 따지면은 3.1 만세운동의 뿌리를 뽑는다 이런 느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배후에 우리가 3.1운동 때도 네. 학생들이 만세를 외쳤지만 그 배후에는 33인의 민족대표가 있었잖아요. 이 그 민족대표 출신들이 바로 이 신간회에 많았어요. 또 독립운동 학생들의 운동의 뒤에는 과거 민족대표들처럼 네. 지금 신간회가 있구나. 저 신간회를 지금 잡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신간회가 다 와해가 되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도 주도적으로 이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인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성진의 어떤 수장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광주 농고와 이제 그 광주 고등학교 그 지역에서 원래 전남 어떤 지역에 학생들 그 연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남 연맹에서 광주 청년 동맹이라고 따로 이제 분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광주 청년 동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이 장제성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당시에 그 사건이 처음에 1차 시위 11월 3일 때부터 실제 이 장제성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게 지금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이 싸움이 난 이유가 애초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민족적인 차별과 억압이었으니 이것을 기회로 전국적인 독립투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행해보자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장제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이 장제성은 광주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이끌고 이것을 민족운동으로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이때 가장 많이 컨택했던 어른이 바로 신간의 간부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장제성과 이 성진회와 신간의 지부 사이에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을 구심점을 모아서 운동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이 장제성이었다. 장제성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분 동생이 네. 또 장매성이라는 분이에요. 여성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독서회 같은 걸 이제, 네.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소녀회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사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교에서는 제대로 못 배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녀회를 만들어서 여성해방, 조국독립 이런 운동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 학생운동 때 이 장매성 선생님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남학생들 돌 던지라고 돌 주워다 주고 식수 나르고 그다음에 다친 학생들 치료하고 또 이런 운동을 하신 거죠. 실제 일본 그 기록에 보면은 성진회와 소녀회 등을 처음에 검사를 했을 때 이들을 바로 이 어떤 그 문제 있는 단체 네. 어떤 뭐 요시찰 인물이라든지 네. 요시찰 명부처럼 이들을 바로 감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영어 공부한다. 이런 모임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누군가가 들어올 때 그냥 가입을 못하고 실제로는 안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니 2명 이상의 간부의 추천이 있을 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 다 있었고요. 철저했어요. 이 억압 속 분위기 안에서 뭔가의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비밀스럽게 그 조직을 유지했을 것 이게 같아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이 소녀회가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동네 뒷산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뒷산 올라가지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야 너랑은 우리는 이 소녀회다. 앞으로 우리는 독립운동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서클이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네. 뒷산 가서 진짜 무슨 단지 동맹 하듯이 어. 그 소녀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달랐다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고 그 힘이 또 청년 안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되게 합니다. 뭉클하죠. 네. 또 학생들을 지원했던 어른들이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인물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걸 좀 나라 밖에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이 광주 학생운동이 얼마나 큰 이제 운동이었냐면 네. 중국 언론에서도 극찬하고요. 어. 독일 언론, 그다음에 미국 언론에서도 이걸 다뤄요. 그래서 이 광주 학생 운동의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지냐면 쿠바까지 갑니다. 쿠바까지 가서 쿠바에 당시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독립운동가 쿠바에 이제 살고 계셨던 우리 독립운동가 이윤상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분이 여기서 무슨 활동을 하시냐면 광주 학생 운동을 돕겠다고 모금 운동을 해요. 그래서 쿠바에서 모금 운동 하셔가지고 그 돈을 또 보내는 야. 역할까지 하시거든요. 그럼 그분도 독립운동가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안타까우면서 되게 제가 마음이 좋은 건 이분이 최근에서야 이 독립운동 하셨다는 게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그분의 후손을 최근에서야 찾았어요.
저도 똑같은 지금 그 한 분이 떠오르는데 네. 실제 이제 당시 이제 만주에서 그 이제 활동하던 이제 학생들이었는데 당시 거기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운동이 왜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전날에 신문 기사가 광주에서 이런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야겠다라면서 그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또 뭉쳐가지고 네. 일본 경찰서에 습격하는 이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끌려가고 뭐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고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분들도 독립운동을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이번에 서운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때 이 학생 항일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 만주와 쿠바까지 그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감동이 전달되었고 정말 그 억눌려 있던 민족적 차별과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26년처럼 다시 한번 1919년처럼 그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었지만 이 운동이 학생들로 끝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을 하나의 메시지로 묶었다. 그래서 진짜 의미가 큰 운동이었던 거죠. 예. 이 학생들의 항일 운동은 다음 해까지 이어졌다고 했어요. 그 네. 결과가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타까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들을 지지했던 그 어른들, 그 어른들은 사실 보면은 1926년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네. 1919년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인 거죠. 그들이 조직했던 단체들이 대다수가 와해되고 흩어지고 해산됩니다. 대다수가 서대문 형무소로 끌려가고요. 그래서 잠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또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때에 이제 역사가 또 기가 막히게 이어지는 게요. 상해에서 그리고 홍커 공원에서 이런 데서 또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을 던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아무랬던 암흑기가 다시 또 뛰어오르는 봄의 기운처럼 스프링처럼 뛰어오르는 그런 식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것들이 역사가 자꾸만 이제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민족적인 어떤 그런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나오고요. 일제강점기를 보면 학생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3.1운동부터 1930년대를 이어지는 새로운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획을 긋는 사건이 바로 광주 학생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의 새로운 계층을 만들었다. 네. 예, 새로운 또 동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광주 학생운동을 몸소 경험했던 분들이 나중에 다 독립운동하고 이 일제에 항거하는 마음을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진짜 너무너무 진짜 귀중한 자산이 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광복군이나 아니면 독립운동 그 훈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참가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 독립운동가로 삶을 마감하시는 분이 또 많아요. 마치 옛날에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독립운동에 선택을 하시는 것처럼 중반 이후에는 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마지막까지 해방까지의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했던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90년) 전 대한의 학생들은요 진취적이고 용감했습니다. 이 독립운동의 고비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일제에 항거했던 10대 영웅들의 용기와 나라 사랑 정신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히어로와 함께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